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코인베이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젯밤에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 S1 파일링을 이제 제출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S1 파일링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장할 회사들이 이 정보의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회사의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공개 를 하는 문서입니다. 미국의 SEC가 요구하는 상장회사한테 요구하는 문서 중에 하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존재감, 코인베이스가 미국 그 크립토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코인베이스의 사업 내역이 어떤지를 좀 더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크립토계의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보의 일종의 보고인 거죠. 그래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많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짚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은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인베이스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에 90빌리언 달러 정도의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에서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개인 투자자고 나머지 3분의 2가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차트를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2분기부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사는 그런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코인베이스가 정의하는 기관 투자자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들인 거고 사실 그렇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그 트레이딩 펌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형태상으로는 기관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운용되는 자금은 외부에서 조달한 게 아니고 파트너들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런 회사들의 자금이라는 거는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큰 자금을 운용하는 곳들은 대부분의 이제 선관 의무를 갖고서 대신 남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자산운용사들의 숫자가 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7천 개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숫자가 전부 다 그런 거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 비중이 한 2019년 중반부터 의미 있게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코인베이스 거래량의 3분의 2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코인베이스의 사용자들 중에서 사용자가 지금 한 4,600만 정도로 이렇게 문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4,600만 명 사용자 중에서 21%가 거래 외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물론 지금 매출의 한 96%가 전부 다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용자들의 21%는 거래 외의 다른 어떤 코인베이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스테이킹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예치라든지 대출 아니면 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비록 이게 지금은 매출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코인베이스 유저들이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디파이 같은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의 서비스와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치나 대출 서비스에 사람들이 좀 더 점점 익숙해질수록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어떤 발전할 가능성이 타겟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디파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디파이가 이 가상자산 업계를 발전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그 상장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가 미국 주식시장,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이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경제 내에서 진짜 일부만 참여하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770억 달러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고 아니면 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상장되면서 상장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여기서 1,000억 달러를 넘는 거는 진짜 순식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한 40만 달러까지 간다 치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코인베이스 기업 가치는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기업 가치도 1,000억 달러에서 10배인 한 1조 달러 정도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1조 달러짜리 시가총액 회사가 된다는 거는 미국 탑 5 상장 회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런 회사가 몸담고 있는 이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 현재 많은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뭐 어떤 정부 규제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규제돼야 할 부분이 충분히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상식을 벗어나는, 뭐 영어로 드래코니안 메저라고 하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너무나 엄격하고 성장을 저해할 것 같은 그런 규제가 미국 정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치까지 코인베이스가 간다면은.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인식 개선도 있고, 미국 정부의 규제에 관한 스탠스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코인베이스의 IPO라는 거는 그냥 우리 업계 사람들만이 주시해야 될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 나가서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머리가 되게 멋있으신데 혹시 헤어스타일에 특별히 그렇게 꾸민 이유가 있으신가요?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좀 스프레이 좀 뿌려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뭐 시간도 없고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마음에 드세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없어. 알았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저 이발할 거라서 이쁜 머리 하고 나올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